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신학기 개학 둘째 주입니다. 우리가 몇 주 연속으로 처음 출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기 통제를 잘하는 학생이 생활도 즐겁고 학업의 성취도도 높다는 점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어른이나 아이나 자기 통제를 잘하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자기 통제라는 것, 이 타고나는 것인지 후천적으로 훈련에 의해 습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자기 통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기 통제, 우리가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를 잘하는 능력을 타고나는지 후천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둘 다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선천적으로 자기 통제를 잘 하도록 타고난 사람도 있고 또 후천적인 어떤 그 전략적 접근, 노력에 의해서 자기 통제를 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통제는 결국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 중에 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 중에는 물론 공부를 충분히 안 한 학생이 많겠죠. 학습량이 어느 정도 쌓여야 학업 성취도도 기대만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상 앞에 앉아 있기가 어렵고 앉아 있어도 자꾸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런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고 또 간혹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또 딴짓을 한다고 야단도 치지만 어쨌든 이 어른이나 아이나 한 가지 일을 좀 진득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책상 앞에 앉아 오랜 시간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술이나 체육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남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남보다 더 훈련이나 연습을 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 의지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절제, 자제심, 참을성, 끈기, 인내심, 정신력 등등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전부 이렇게 포괄해서 자기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자기 통제란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통제를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기 통제가 일이든 공부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1960년대 말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월터 미셀이 우리가 흔히 이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마시멜로는 초코파이 같은 데 들어있는 거 하얗고 쫀득한 달콤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마시멜로인데요. 월터 미셀이 자기 통제의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실험자는 아이들을 한 명씩 빈 방에 불러서 과자를 하나 주고는 잠깐 나갔다 올 테니 그동안 과자를 먹지 않고 참으면 과자를 하나 더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실험자가 나가기 무섭게 과자를 참지 못하고 금방 먹어치운 아이도 있었고 또 힘들게 참다가 결국은 유혹에 무릎을 꿇고 과자를 먹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자가 올 때까지 끈질기게 버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15분이나 과자를 먹지 않고 참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바로 이 마시멜로 실험에서 의지력의 비밀이 나오는데요. 맛있는 과자를 먹는 것을 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지가 뛰어난 사람들도 먹는 것을 참는 데만큼은 이 남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유치원생들이 기특하게 눈앞의 과자를 오랫동안 참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남다른 의지력을 타고났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이렇게 과자를 다른 아이들보다 오래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아이는 정말 이걸 타고났는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의지력에는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과자를 먹지 않은 아이들은 다른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결이 뭐냐면은 역설적이지만 유혹을 잘 이겨낸 아이들은 유혹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진하게도 과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억지로 참아야 된다고 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참을 수 있었냐면 오랫동안 과자를 먹지 않고 버틴 아이들은 눈을 감거나 아예 과자를 안 보는 거죠. 또 과자에 등을 돌리고 앉거나 혹은 신발끈을 만지고 놀거나 혹은 노래를 부르거나 책상 밑에 들어가지고 아예 과자를 안 보려고 숨어버리거나 이런 노력을 한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스스로 주의를 다른 곳에 돌려서 잠시 동안 과자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미셸은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주의의 전략적 배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셸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주의의 전략적 주의력을 전략적으로 배분한다는 건데요. 주의의 전략적 배분을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으려면은 노래를 부른다 혹은 천장을 쳐다보고 다른 걸 생각한다 이런 걸 가르쳤겠죠. 이 전략적 배분을 직접 가르쳐 줬는데 아이들이 과자를 볼 수 없도록 가려주기도 하고 눈을 감고 돌아앉기도 하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과자를 먹지 않고 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실험에서 미셸은 자기 통제가 무조건 참고 견디는 어떤 신비한 정신력이나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체계적인 기술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훈련에 의해서 체계적인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이든 공부든 어떤 일에서든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무조건 무엇을 강요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또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이 자기 통제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전략적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셀프 컨트롤도 체계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군요. 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죠. 예. 자, 이 생활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습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활 습관과 학업의 성취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생활 습관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잠 습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려면은 자기주도적인 생활 습관이 확립돼야 되고 자기주도적인 생활 습관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먹고 자는 거라고 봅니다. 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식사를 하고 또 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은 이 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수면 습관만 제대로 되면은 학업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 1시, 2시에서 자는 학생들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 학업 성취도도 낮다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은 적게 잘수록 좋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은 필요한 만큼 자야 된다. 또 다소 개인 차이도 있다. 고교생을 기준으로 하면은 적어도 하루 6시간 이상 6시간에서 8시간은 반드시 자야 된다. 수면 부족은 낮에 수업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또 만성 피로에 적게 해서 결국은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사당 오락에서 4시간 자면 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은 부모님 세대에 잠시 유행한 말이기도 하지만 전혀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야 낮에 배운 걸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 네. 이 점을 무엇보다도 학부모님께서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자녀들의 수면 습관 확립을 이 학기 초에 제대로 가지게 하면은 1년을 굉장히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